네, 감사원이 문에게로 했는데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 서면 조사를 통보하고 질문지까지 보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질문지를 반송받지 않았는데 수령 거부했고요. 이메일은 반송을 했는데요. 여야는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야당 얘기 그리고 여당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의 정치 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그리고 유족들의 애끓는 절규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은 날 이 사건을 억지로 월북으로 규정짓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냐. 이런 취지의 서면 질의를 보냈는데요. 자, 이게 정치 보복인지 아니면 전 대통령도 여기에 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지 패널 분들의 얘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넬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FD님이 판넬을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예. 서면 조사가 과연 어땠는지 일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례하다라는 입장을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는데 단적인 표현들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석 전 의원님은 약간 고민 중이시고요. 예. 네, 네 분의 얘기를 일단 쭉 한번 봤고 저희가 여당 패널 분들의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먼저. 예. 감사원의 조사는 필요하면 하는 것이다. 필요하면 하는 것이다. 예. 물론 뭐 감사원에서 조사한다고 하니까 이 뭐 전직 대통령 측 입장이 뭐 이렇게 좋을 리는 없어요. 예, 그건 인정하지만 특히 감사원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어떤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즉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 기록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뭔가 알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월북이라고 처음에 규정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많이 감지가 돼 있으니 이번에 감사원에서 정확하게 한번 감사를 해보자, 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봐요. 예. 그 이제 최근에 불거진 대북 문제 관련돼서는 하나는 이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 탈북 주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이 있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이대준 씨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는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이후에 특수 정보들이 삭제됐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의 지시가 없으면 그렇게 삭제되기가 불가능했다라는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강제여민 북송 이 북한 주민 북송 사건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그 2019년에 외교부 장관이 우리 외통위에서 했던 발언들을 보게 되면 컨트롤 타워가 안보실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은 대외적 행정 처분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무조건 이 두 가지 이슈에 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상단에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감사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감사원 입장에서 나름의 배려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오픈북 테스트라고 쓴 것이 뭐 직접 가서 방문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원을 해서 조사할 수도 있는데 서면 조사만 좀 응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집에서 오픈북으로 답안만 적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싫다라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오픈북 테스트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야당 패널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의원님은 감사원의 조사는 충성경쟁이다. 중성경쟁이다. 예. 지금 이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뭐 국정원, 감사원, 검찰 앞다퉈가지고 뭐 수사도 하고 고발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감사원이. 그런데 이미 이제 퇴직한 공무원인, 다시는 공직에 나갈 가능성이 없는 전직 대통령을 왜 서면 조사를 하죠? 잘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과거에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을 상대로 뭐 평화의 댐,
또 율곡 사업 이런 거 질의서를 보냈고 김영삼 대통령을 상대로 보낸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도 이제 응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 예. 질의서를 보냈을 때. 근데 지금 이 사안이 비단 요 사안뿐만 아니고 감사원이 지금 한 30여 가지가 넘는 특정 감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전 정권을 향해서 칼날을 겨누고 있는 사안들이고 대부분 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그런 감사를 하고 있고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에요. 예. 아시다시피 최재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을 하다가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인사를 했던 사람이고 유병호 이 사무총장은 감사연구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2급 공무원이 가는 감사연구원장을 하다가 일약 2단계를 건너뛰어가지고 벼락 출세를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 말년에 한 거죠. 인수위 전문위원을 거쳐서 저는 이분이 일종의 이제 결초보온성 이런 무리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게다가 어찌됐건 이 정부 임기 초에 전 정권 사정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앞다투어서 경쟁하듯이 지금 감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불필요한 것들을 그렇죠. 충생 경쟁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감사고 응할 리도 만무하고요 대통령이. 왜냐하면 서훈, 박지원 두 분에 대해서 출석을 하라 그랬어요 감사원이. 출석 조사를 하겠다. 두 분 다 거부를 했는데 그 출석 요구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감사원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적시를 했어요. 현직 공무원이 아닌데. 검찰 수사를 받는 분들이 뭐하러 현직 공무원도 아닌데 거기에 나가겠습니까?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안 나왔다. 감사를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일설에 따르면은 그 대통령한테 서면 질의한 내용 자체가 과장급 정도가 답변할 내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예. 망신주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노골적인 정치 보복과 정치 개입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저희가 감사원 흔히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면 회계 감사한다던가 기관 운영 감사한다던가 어떤 정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게 이제 보통 감사원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과정 자체에서 정치적인 이득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말로 노골적인 어떤 의도를 드러내면서 사실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이야 뭐 정치보고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노골적인 방식과 목표를 가지고 하는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 정확하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결론을 가지고 사실 이 과정을 끌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추정하는 것 같아요. 아, 예전에 문재인 정부는 일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냈던 것처럼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작했을 거야 라고 의도를 가진 정말 노골화된 정치 공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일단 그러면 네 분의 의견을 쭉 들었는데요. 물론 여야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핵심은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누구라도 법 앞에 겸허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핵심은 앞서 윤희석 전 대변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필요한 일인가? 이 정도 건이 물론 사건 자체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직 월북이냐 이런 부분도 또는 아주 규정이 안 된 겁니다. 국정원이 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규정이 안 된 상황인데 월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만 규정이 된 상황인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필요한 일인가? 이 부분을 좀 압축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은 앞서 얘기한 거는 충성 경쟁에 따른 결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자, 그럼 감사원의 조사가 전직 대통령까지 미쳐야 되느냐의 여부는 예. 그 감사원에서 그 감사를 주도하는 분들이 답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어디까지 감사를 하고 감사 실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정권 차원에서 예를 들어 뭐 문 전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한 거라든지 어떤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공세를 해서 덮으려고 한다. 현재 어려운 상황을. 이건 좀 과한 해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문 전 대통령을 공격해서 얻을 게 없어요. 국민의힘이나 뭐 대통령실에서. 왜냐? 또 한 번 더 설명이 더 들어가면은 문 전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아니고 민주당 내 상황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의 활동이 그렇게 두드러지지도 않고 당이 완전히 친명계로 예. 장악됐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굳이 뜬금없이 문 전 대통령을 왜 공격하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연결을 지을 수는 있겠으나 잘 해석을 해보면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에요.
글쎄요. 저는 뭐 정무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감사원이라는 데가 대통령의 무슨 하명을 받고 움직이거나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이심전심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헌법상 어쨌든 대통령 산하긴 하지만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 개시 같은 것도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결과도 보고 안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원에 윤핵관이 있다. 그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다. 그건 사실은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감사원의 핵심의 요직에서 굉장히 멀어졌었는데 예. 갑자기 이 정권 들어서면서 물론 그분의 주장은 월성 1호기 감사로 인해서 본인이 문재인 정권 때 정치 보복을 당하고 약간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그에 대한 반작용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지금 감사원도 인사권을 통해서 막 다 뒤집어 놓은 상황이고 이런 식의 무리한 특정 감사를 여러 건을 동시에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이거를 이번에 이제 미국 순방 이번에 유럽 미국 순방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거를 잠깐 눈가림하기 위해서 이걸 동원했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7월 달부터 시작된 감사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뉴스를 뉴스로 덮는다고 보기에는 뭐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신 거죠. 지금 시작했으면 모르겠는데 7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까지 이렇게 서면 조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건 일종의 제가 아까 망신주기라고 표현했듯이 지금 상황에서 불필요한 일이었다. 얻을 게 없다 이걸 통해서. 근데 이게 뭐 정치적인 감사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감사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배려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제가 오픈북 테스트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실 감사원에서 직접 뭐 출장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모셔가지고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불가피하게 적대적인 질문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전직 대통령이 사실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게 굉장히 곤란하고 모양이 보기도 좋지 않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오픈북 테스트라고 한 것은 서면 조사에 그냥 간단하게 응해 주시면은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정치 보복이다 아니면 문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다분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셨거든요. 굉장히 불쾌하다는 표현을 아주 대놓고 하셨던 걸로 제가 지금 보이는데 계속 오늘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2016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자 아니 왜 전직 대통령이라고 검찰 조사에 불응하느냐 검찰을 무시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전직 대통령으로도 그 예우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피의자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 잘 받으시라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검찰 조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서면 조사입니다. 적대적 예. 질문을 오고 갈 필요가 없는 서면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제가 봐도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현 시점에서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거를 뭐 대통령실이 이 감사원의 이런 구체적인 조사 내용까지 시점까지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희도. 근데 이제 처음에 감사원이 이 일을 시작한 그때 뭐 6월 달 이럴 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대통령실이 이 서해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이 이슈들을 키우고 이후에 이제 이 검찰과 감사원이 움직이는 이런 어떤 이 맥락이 있었었는데 정말로 그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민적인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진 이후에 사정기관들이 이후에 이제 이 수사나 감사나 조사 같은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이었고 이거는 대통령실이 정권 차원에서 정치보복성 기획을 하고 그것을 사정기관이 받아안는 맥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그때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조용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6월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국회 비공개 회의록 열람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열람을 했나 안 했나도 확인해 봤어요. 8월에 열람을 하셨답니다. 국민의힘 위원장이시거든요. 지금 국방위원장이 하셔가지고 예. 국방위 위원들이 열람을 했는데 그 위에 아주 조용해졌어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가 그렇구나라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판단을 또 하신 게 아닌가. 예전에 이제 국방위에서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거죠. 정치권에서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더 하는 게 약간 무리수겠다라는 내적 판단이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감사원이 사실 굉장히 무리하고 거칠고 뭔가 결과를 이렇게 이 특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이거는 정말로 아주 거친 아니, 방식의 근데 정치보복인 것 같아요. 지금 감사원이 보냈다는 서면 질의 내용, 그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만 알아요. 그거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온 보도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결정적으로 대통령한테 묻지 않고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이런 사실들을 특정해서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 같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 사건 관련돼서 이런저런 질문을 보낸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저는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전직 대통령을 최소한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하려면 대통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확인이 안 되는 이런 결정적 사실을 가지고 어떤 혐의를 가지고 예. 말하자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당연히 그럼 불쾌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예를 들어 감사원이 전 정부의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한다면 매번 건건이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질을 할 거냐. 그렇죠. 우리나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무관한 정책적 의사결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연결하려면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원이 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이슈들에 대한 특정 감사들을 다 그럼 이 질의서를 보낼 겁니까? 대통령한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도 여당에서도 이건 무리한 감사권 남용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수사를 받았어야 되는 상황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 동일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상황실장을 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구체적 발언을 공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 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응은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 저게 무례한 짓인지 아니면 무례한 지시인지 예.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음성 분석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그 의도는 아닌데요. 이거 또 말렸네. 어쨌든 요즘은 뭐 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단정할 수가 없어요. 자막을 짓으로 하셨네요. 자막을. 예. 더 나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뭔가 대단히 무리한 짓이달 수도 있겠네요. 듣고 보니까. JTBC가 자막을 저렇게 처리한 겁니까? 일단 자막 빼주세요. 누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뭐 불쾌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참 여야가 바뀌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이런 논란은.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소모적이다. 물론 불쾌하실 수는 있는데 역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이라고 거의 규정을 지었던 사건이 완전히 지금 몇 달 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론이 완전히 뒤집힌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측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뭐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오해할 수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당시에 월북 규정이 굉장히 성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맥락이 정말 뭔지 진위가 뭔지 조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감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질의서까지 보내는 거는 굉장히 무리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이.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불쾌하실 수 있다는 말로 제가 대신하자면 제가 거기서 더 나갈 수는 없어요. 예. 그렇게 이해해 알겠습니다. 주세요. 일단 당시에 있었던 거를 잠깐 정리를 하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죠. 당시 해경에서는 실족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고 이대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극히 낮고 해류의 움직임이 그렇게 돼 있다. 의도적인 그냥 자연적인 방향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댔었고요. 지난 6월에 해경은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냥 이걸 규정을 하냐면 현재 국정원이 고발을 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고발돼서 이제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아직 규정은 안 됐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제 민주당과 그다음에 뭐 국정원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대북 문제와 관련돼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 통치 행위론들을 많이 거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국회 동의 3분의 1을 받거나 고등법원
판사의 뭐 압수수색 영장을 수색 영장을 받거나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열람을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생각도 갑자기 났어요. 과거에 이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당시에 그 카세트 테이프를 특별검사가 열람을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통치행위를 주장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수사를 진행을 했었고 결국에 그 결과는 탄핵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이번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됐어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해놓고 이런저런 수사 자체도 못하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그러니까 서면 조사로서 지금 이 감사원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가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막으면 사실 조사할 수 있는 내용들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카세트 테이프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게 핵심이 비껴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월북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 같은 것도 실제로 계속 얘기 많이 나오던 것도 이 SI 부분이었었잖아요. 그 SI가 사실 이례적으로 굉장히 자세하다라는 내용까지 실제로 있었고 그 관련된 내용이 국회에도 사실은 굉장히 뭐 그대로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내용들을 거의 다 넣어서 국회에서 비공개 보고도 있었던 거고 그 비공개 회의록도 사실 그래서 열람을 한 해 만에 했었던 이 핵심 라인이 있었는데 이거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SI가 정말로 그 월북 판단을 하기에 어느 정도 충분했는지 여부, 그 SI가 어느 시점에 이 유통되고 도달되고 의사결정에 활용됐는지 이게 사실 핵심인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역할보다는 사실 그 SI에 이 포커싱을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분명히 열람 행위도 있었고 그 내용적인 것도 사실 국민의힘 당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감사원이 그냥 무턱대고 지금 전직 대통령에게 조사를 들어간 거는 사실은 핵심을 완전히 벗어나 아까 얘기한 카세트 테이프는 완전히 다 사라지고 완전히 정치적인 의도와 그런 방법, 거친 방법만 남아있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나중에 오히려 이 자체가 이 어떻게 보면 서해 공무원 사건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감사원에서는 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도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보내려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서 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또 조사하려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얘기를 해봤고요.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일부분에서는 계속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감사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하는 일이다. 미리 보고받은 거 없고 전혀 몰랐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것부터 간단히 얘기해볼까요? 몰랐을까요? 뭐 어때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래요? 네. 이걸 글쎄요, 알 수 없다고 보고요. 뭐 더 나간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두 분은 다 얘기하시는 예.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한 거다. 다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 기록물로 묶인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 어떤 여러 가지 문서 같은 게 공개가 된다면 훨씬 진실에 다가가는 길이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봐요. 일단 감사원은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 물론 이 건은 아마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휘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방호석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7월 법사위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당시 법사위원장인 김도부 의원까지 그 말이 사실이냐 감사원이 독립성을 있어야 되는데 지원한다고 뭐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실시간으로 이 어떤 조치에 대해서 협의하고 상의해야 뭐 중립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감사원의 감사의 방향이나 이런 기관 운영 전체가 실제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 독립되어 있는가 그런 중립성이 진짜 이 감사원의 중립성, 독립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 감사원의 중립성이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글쎄요. 감사원장이 이런 얘기했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거는 좀 과해요. 요 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정부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원이라는 말을까지 연결하면서 아마 오해를 낳은 거라고 봐요. 그 뒤에 이제 그렇게 해명한 바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날. 예. 그러니까 이 정부와 뭐라고 할까요? 국가 전체를 약간 혼동한 그런 예. 발언 때문에 현 정부라고 이제 들리잖아요. 그래서
지탄을 받은 건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또 다른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 감사원의 중립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고 아까 말씀하신 뭐 유병호 사무총장 그분 혼자의 의지로 이런 감사가 가능하겠느냐. 감사원 전체가 그래도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인데 아무리 사무총장이 뭐 뒤에 뭐 윤핵관이라는 이런 꼬리표를 달고 있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도한 이 감사건이 부결돼서 감사에 착수하지 못한 사례들도 있어요. 보기에 너무 무리하니까. 예.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감사원 내부의 이런 강경한 분위기를 그분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는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최재 감사원장에 이어서 2인자긴 한데 이게 이제 뭐 국회나 이런 데서 보기에는 저분이 거의 2인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여질 만큼 무리하고 강경한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저는 최재 감사원장의 저 발언은 사실 내놓고 얘기하면 저 탄핵감 발언입니다. 감사원이 어떻게 정부를 지원하는 조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분이 어떤 조급한 생각에서 저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고요. 이로 인해서 가뜩이나 이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뭐 사정 전면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눈치를 받고 있는데 그런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든 거죠. 저런 발언이. 저건 근데 예. 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구조적 취약점이 계속 있었던 것이고 사실 민주당이 얼마 전에 그래서 뭐 감사원법 개정하겠다고 나섰던 것이 그 일일이 모든 감사 그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국회 검토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도 많은 반대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의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문제는 뭐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고. 그래 그런 어떤 구조적 취약점이라는 면에서 봐야지 저는 이 개인들이 이렇게 좌지우지할 만큼 감사원의 뭐 행방이 결정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최재 원장의 말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뭐 예. 설령 독립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독립적이 않은 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사실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런 것은 헌법 개정이나 아니면 감사원법 개정으로서 우리가 독립성을 계속 지키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뭐 이 말 자체는 저는 좀 부적절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감사원은, 구조적인, 예. 구조적인 취약성은 늘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 구조적인 취약성이 늘 이렇게 문제로 불거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뭐 지금 관사원장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재 원장이 패싱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정설처럼 사실 이야기가 될 만큼 지금 굉장히 자의적인 이 감사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이 예. 뭐 국회든 아니면 국회 밖에서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취약성이 늘 폭탄이긴 했지만 이렇게 계속 폭탄을 집어던지는 이런 감사원의 행태는 사실은 저는 그전에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뭐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는 일찍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됐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질의를 보냈다. 이메일까지 보내고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또 하나의 초점은 뭐냐면 그러면 전직 대통령을 혹시 수사할 거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일단 박범계 민주당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칼날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감사원이 이 건에 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의를 보냈는데 혹시 나중에 그럼 검찰도 이 부분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예, 고발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혹시 확대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뭐 그런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그리고 감사원이 저렇게까지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경한 분위기가 예. 한편으로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서해 공무원 사건이나 또 북송 어민 사건의 최종적 의사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그 기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여권이나 사정기관 일각에.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검찰 수사가 아직 뭐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서훈 그 전 실장하고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피고발인으로 예. 특정을 해서 수사를 착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더 나갈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게 되면 전 정권과 현 정권이 또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럴 때 늘 나오는 얘기가 있죠. 가정에 근거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답하지 않는. 아니요, 저는 예. 저는 얘기합니다. 예. 감사와 수사는 일단 다르잖아요. 어떤 위법 사항이 있어야 수사를 들어가는 거고 또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수사에 성역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만큼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예. 상황인 건 다 상식이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예. 봅니다. 저도 이게 약간 전 정부에 대한 수사 감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결계를 치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 거. 약간 요만큼 한 발자국 나가려면 이거 정치 탄압이야. 벌써 지금 그 박범계 의원의 아까 전에 뭐 위원장 이름이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 뭐 이렇게 예. 굉장히 거창한 이름까지 걸어 가시면서 절대로 민주당을 향한 수사,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감사는 이거는 무조건 정치 보복 내지는 정치 탄압으로서 규정하고 한 발자국도 진척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 정치적 결계들을 계속 쌓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라는 의문도 되돌아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전 정부에 대한 수사나 감사를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은 정당이 연달아서 재집권을 하더라도 당연히 전 정부에 대한 수사 감사를 했거든요. 당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임기 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수사 감사하셨고요.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 계실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수사 감사 다 했고요. 그것 때문에 또 당내 갈등도 불거지고 뭐 공천 파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늘 있었던 역사였거든요. 근데 유독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이 프레임을 딱 잡아놓고서는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을 딱 잡아놓고서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해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정치적인 방어책들을 너무 강경하게 밀어붙인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근데 이게 나라 자체가 망가지는 것 같은 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이 권력기관들, 특히나 사정기관들은 절제해야 됩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과 그 결론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절제하지 않고 이 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갈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지금의 그게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이 감사원이 됐든 일종의 절제라는 게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정말로 이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거친 방식과 거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처럼 누가 봐도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단이라고 하셨지만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든 이 테이블 위에 올리기 위해 어떤 이 단계를 밟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거고, 그렇게 이 사정기관들이 권력기관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큰 우려, 위기의식을 갖고 사실 저희 당이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조건 뭐 대통령이었으니까 성역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는 것 같은 위기감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는 거죠. 예. 일단은 만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간다면 지금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은 그런 부분은 되게 신중해야 되고 현재 상황으로는 그럴 건 아니라고 본다는 말씀이죠.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이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많은데 현직 용산과는 조금 다르게 가는 방향이 최근에 많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런 바른 목소리가 있어야죠. 아니, 목소리는 있는데 네. 되게 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용산 핵심으로서 이렇게 좀 거기가 예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저런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목소리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윤희석 대변인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저도 응원합니다. 든든합니다. 네, 저도 든든합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김재섭 비대위원이 응원하는 게 제일 아프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윤석 대변인님의 앞길에 강동감에 아문을 들이우고 있는 김재섭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